자, 이번에는 최담비 변호사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빚 안 갚는 법, 법률 필살기. 카드 빚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카드 빚 중에서 안 갚으셔도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필살기인데요. 분실한 카드로 나도 모르게 결제된 금액은 누가 갚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된 금액이 분실돼서 내가 신고한 이후에 사용된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사용한 금액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그 당연히 내가 본인이 내는 거죠. 아니 카드 줄 쓴 놈이 갚아야지. 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썼어요? 아, 근데 제가 썼냐고요? 나 안 썼어요, 내가요. 아니. 내가 안 썼어요. 내가 볼 때는 물건 판 사람 있잖아요. 아, 판 사람? 아, 가맹점. 가맹점이 제대로 안 했다고? 본인 확인 그래. 그거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카드도 작물이잖아, 그지? 왜냐면 우리가 사인하잖아요, 그 뒤에. 근데 그거 분명히 누가 훔쳤으면 이상하게 사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조 안 해보고 팔았으니까 그 주인. 이게 왜냐면 흔히 카드 갖고 있는 사람이 저도 한 5년 전에 카드를 잃어버렸다가 전혀 잃어버리고 있고 있었어요. 근데 카드 결제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늦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건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그냥 자동이체 하게 그냥 됐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저는 예? 아니, 진짜. 제가 낸 거 아니에요? 필살기 정답 보면 아마 땀을 치실 나 거예요. 열받네 또. 아니, 근데 정말 이해가 가요. 내가 늦게 그걸 인지한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런 거 그럴 수 있죠. 없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러거든요. 카드, 야, 빨리 부신 신고해. 야, 그동안 썼더라. 그건 나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아는 척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김한석 씨를 위한 필살기입니다. 네, 다 갚으셨고요. 오늘 아주 좋네요. 네, 분실한 카드로 나도 모르게 결제된 금액은 카드 회사가 갚아야 합니다. 카드에 진짜? 네, 지난해 우리나라 신용카드 도난 분실 건수가 23,300여 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제된 금액이 무려 9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김한석 씨처럼 내 잘못이겠지 하고 자기가 갚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아마 이거 보고 정말 슬프셨을 텐데 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분실을 했다 아니면 도난을 했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2달 전, 그 2달 전부터 신고한 날까지 사용된 금액은 카드회사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법적인 배경은요? 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이 도난이나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신고를 보통 바로 하지 않으면 약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으니까 너에게도 좀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뭐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에게 일정 부분을 좀 더 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난이나 분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야, 처벌 하네. 깔끔하네요.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요, 그 카드를 본인이 아니고 다른 가족이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카드 주인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가족이 처벌될 수도 있나요? 아니, 누구 걸 써봤어요? 누구 걸 써봤어요? 은근슬쩍 얘기하지 말고 자세한 내막을 얘기해. 아니요, 엄마 거 썼구나, 엄마 거. 가끔 남편 것도 좀 쓰고, 네. 뭐 결혼 전에는 엄마 카드도 좀 쓴 적 있고, 예. 뭐 딸이 엄마 카드 쓰고 뭐 저 부인이 남편 카드 쓰는 거니까 그 경우에 이제 절도죄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혼만 나겠죠.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갚을 거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부인이 남편 몰래 남편 카드를 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한 480만 원 정도를 할부를 끊은 거예요. 남편이 이걸 알고 못 갚겠다 했는데 이제 카드 회사에서는 카드 빚을 갚긴 갚았습니다. 갚아놓고 그 가게 주인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네가 본인 확인 잘 못했으니까 가게 주인이 카드 빚 다시 내놔라. 480만 원 도로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더니 법원에서는 가게 주인이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 해가지고 70%를 인정을 해주고 내 남편도 카드 관리를 잘못했다. 아내가 그냥 가져가서 쓰게 했으니까 당신도 잘못이 있다 해서 30%만 인정을 해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가족끼리 카드를 그냥 한 카드를 가지고 부인이 쓰기도 하고 남편이 쓰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가게 입장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쾌감을 주는 행위일 수가 있을까봐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보통 대부분은 유지원 원장님 말씀처럼 가족이 보통 같이 쓰니까 우리나라 이 카드는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을 하면 내가 혹시 저 고객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신원 확인을 거리낀다라고 하면 본인이 그 가게 주인분이 피해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다른 가족이 쓴 것에 대해서는 절반만 그 가족에게 내라라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 신용카드를 받으시는 가게 주인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카드 본인 확인 의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카드를 분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카드를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 분실하지 않는 게 실제로 그런 사건을 해봤거든요.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인터넷에 고가의 노트북이 결제가 된 거예요. 내가 카드를 분실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소송이 붙었어요. 카드사하고 결국에는 그 인터넷에 그 결제 대금을 누가 내느냐. 근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조정으로 반반 내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카드를 가족이나 친구한테 빌려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당신도 반을 책임져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는 본인이 써야지 다른 사람이 빌려주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은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빌려준다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군요. 그러네요. 예. 사실은 뭐 신용사회지만 대한민국처럼 신용카드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 뭐 거의 세계적 수준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65%가 현금보다는 나는 신용카드를 선호한다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자, 신용카드 때문에 생긴 일, 가족 간에 요즘에 뭐 명세서만 봐도 정말 나는 네가 한 일을 알 수 있다 뭐 이거잖아요. 집사람이 저를 불러요. 이렇게 명세서를 보더니 여보 일로 와봐. 여보 왜? 여보 당신 병원 갔다 온 적 있어? 왜 뭐라고 했더니 당신 뭐 병원에서 80만 원을 썼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 내가 진짜 병원을 언제 갔지?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따져보니까 제가 그날 술 먹은 날 그 80만 원인 거예요. 제가 뭐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술집 이름이 메디칼 센터예요. 아, 진짜? 진짜. 혹시 메디컬 센터 안 마실 수 아니었나요? 안 마실 수 아니었나요? 술집이에요. 저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 술집이에요. 아니 가능해요. 그럼 이 메디컬 아니 알코올이 종류가 달려도 거기도 알코올은 있거든. 지금 메디컬 센터 얘기했는데 지금 몇 분 웃으셨어요. 아신다는 얘기예요. 가봤어요 며칠 전에. 나는 한때는 한 달에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여튼 카드를 300만 원 썼는데 왜? 누워 있는데? 아니 뭐 백화점 가려면 그냥 꾸미고 그리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시장 가기 싫고 백화점 가기 싫어서 홈쇼핑 중독자였다니까. 나 진짜 그거 끊은 지 몇 달 안 돼요. 그런데다가 내가 그 병명이 조울증이었어요. 정신신경과 조울증이 선생님 그거 뭐 막 사는 거라며. 그래서 푼대요. 그거를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안 저질렀게 망정이지 집에서 갈비, 굴비, 간장게장, 싸그리 먹거리 사고 그다음에 뒤꿈치 하는 그 군살 제거 뭐 이거 맞아. 데리고 하나한테 보면 필요한 거야. 팍 눌러. 어머 저거 내가 안 사면 빨리 끝나기 전에 이러고. 근데 그거 제가 나와서 안 사는 게 없어. 내가 또 제가 얼마나 안 사고 숨 넘어가 놓쳐 분할 것 같아. 그럼 또 막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오면 안 끓는 박스가 그냥 켜켜켜 사. 이게 병이었어. 내가 조울증 환자였었어요. 저도 뭐 한 1년 반 기러기 아빠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 헛헛하잖아요. 아무도 없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럼 홈쇼핑에 이제 근데 이제 내가 집에 혼자 사니까 청소 이런 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오 근데 그 당시에 뭐 파란색인데 이 물걸레인데 남자들은 이 걸레질 바닥을 이걸 못 한다고. 맞아요. 그죠? 이걸 하니까 퍼런 건데 이렇게 짜는 거야. 퍼런 게 걸레가.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걸 사갖고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집에 빨리빨리 들어오는 거야. 그거 왔을까 봐. 궁금해요. 뜯어보려고. 그런데 어느 날 또 보는데 청소기가 어깨에다 미고 돌아다니는데 볼링공을 막 쭉쭉 찍어 올리는 거야. 쭉 그거 빨아들이고 쭉 빨아들이고.
야, 저 빨판이 얼마나 좋아. 저희는 막 그거 방송할 사고. 때 이제 구매 계층이 이제 어떤 분들인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50대 남성분이 이렇게 많이 사신다. 그러면은 멘트를 싹 바꿔요. 예. 집에서 이렇게 부인 없이 청소하기 힘드시죠? 이렇게 멘트를. 그게 와요? 예. 콜이 와요? 그거 오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와가지고 그게 이제 바로 카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죠. 카드 불러주면 되니까 이거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또 그 재미가 있잖아요. 예, 다음에 이런 홈쇼핑 관련해서 또 필요한 생활 속의 법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들이 많이 계셔서요. 자, 분실한 카드로 나도 모르게 결제된 금액 카드 회사가 갚아야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의 필살기였습니다.